오늘도 100권의 고전 읽기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정말 수많은 청춘들의 영혼에 깊고도 선명한 흔적을 남긴 책이죠. 헤르만 헤스의 영원한 고전, 데미안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한 소년의 성장소설 이렇게만 보기엔 좀 아쉬워요. 그보다는 한 인간이 엄청난 혼란과 고통 속에서 진짜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을 어떻게 찾아 나섰는지에 대한 아주 치열하고도 깊이 있는 탐구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에 따라 살아가려는 것뿐이었다.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소설은 바로 이 문장, 이 가슴을 훅 파고드는 독백으로 시작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 던져보지 않았나요? 이게 바로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의 여정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사회가 바라는 내 모습과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짜 내 목소리 사이에서의 방황. 그게 왜 그렇게 힘겹고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오늘 싱클레어의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 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모든 이야기는 주인공, 이제 막 10살이 된 소년이죠. 에밀 싱클레어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아이의 머릿속에서 세상은 아주 명확하게 정말 칼로 자른 듯이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하나는 선하고 밝은 빛의 세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악하고 어두컴컴한 어둠의 세계였죠. 어린 싱클레어에게 세상은 딱 두 개였어요. 먼저 한쪽은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가 가득한 빛의 세계입니다. 집이죠. 깨끗하게 달인 식탁보, 반짝이는 가구, 규칙과 의무가 있는 곳.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따뜻하고 또 예측이 가능한 아주 안전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현관문 딱 열고 밖으로 나가면 거긴 완전히 다른 어둠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녀들이나 직공들이 뒤에서 수군대는 무서운 이야기들, 동네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추문과 미스터리, 그리고 뭔가 금지된 것들이 주는 짜릿함이 막 뒤섞여 있는 곳이었죠. 무서우면서도 이상하게 자꾸만 마음이 끌리는 그런 혼돈과 생명력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싱클레어한테 이 두 세계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거였어요. 하나는 완벽한 선, 다른 하나는 완벽한 악. 이렇게 딱 나뉘어 있었죠. 그는 당연히 자기 자신은 부모님이 계신 빛의 세계에 속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금지된 어둠의 세계에 대한 어떤 떨리는 매혹,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이 스멀스멀 자라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순진하지만 위태로운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싱클레어가 앞으로 겪게 될 모든 내면적 갈등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게 완벽하고 단단해 보였던 싱클레어의 세계. 그런데 말이죠. 그 견고했던 벽에 첫 번째 금이 가기 시작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아주 사소한 거짓말 하나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빛의 세계에 속한 모범생 아이가 어둠의 세계에 속한 아이들한테 좀 강해 보이고 싶어서 금지된 영역의 이야기를 막 꾸며낸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싱클레어는 바로 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맙니다. 모든 건 정말 사소한 허풍에서 시작됐어요. 싱클레어는 동네 아이들 무리에서 좀 으스대고 싶다는 그 유치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과수원에서 사과 한 자루를 훔쳤다는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말을 동네 불량배 프란치 크로머가 듣게 되면서 그의 삶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려요. 크로머가 이 거짓말을 빌미로 싱클레어를 협박하기 시작한 거죠. 돈을 가져오라고. 결국 소녀는 벗어날 수 없는 공포의 덫에 갇히고 맙니다. 이제 완전히 크로모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싱클레어의 빛의 세계는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는 더 이상 부모님의 그 따뜻하고 안전한 세계에 속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끔찍한 비밀을 혼자 간직한 채 그는 이제 크로모가 지배하는 두려움과 어둠의 세계에 속하게 된 거죠. 가족들이랑 저녁 식탁에 같이 앉아 있어도 그는 혼자였고 마음속의 비밀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순수했던 유년기는 이 비밀과 함께 그렇게 끝이 나버립니다. 싱클레어가 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간절하게 신에게 기도를 올리던 바로 그때 그의 삶에 정말 운명 같은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의 인생과 세계관을 영원히 바꿔놓을 아주 수수께끼 같은 전학생. 그 이름은 바로 막스 데미안입니다. 막스 데미안은 다른 아이들이랑은 확연히 달랐어요. 나이는 뭐 비슷했지만 꼭 어른처럼 성숙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죠. 그리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 꿰뚫어 보는 듯한 아주 신비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첫눈에 그에게 강하게 이끌려요. 마치 자신을 이 지옥에서 구원해줄 존재라는 걸 직감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아주 도발적인 화두를 던집니다. 카인과 아벨 이야기 한번 보자. 나는 그 이야기가 꼭 우리가 배운 그대로만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 한마디, 이게 바로 싱클레어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모든 가치관과 도덕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데미안은 우리가 알던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신에게 저주받은 최초의 살인자라고 알고 있는 카인 있잖아요. 데미안은 그를 오히려 기백과 용기를 가진 특별한 인물이라고 해석해요. 카인의 이마에 찍힌 표식은 죄인의 낙인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따를 수 없는 강인함과 고귀함의 징표라는 거죠. 즉, 약하고 평범한 다수가 자기들과는 다른 강한 개인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를 악으로 몰아붙였다는 겁니다. 싱클레어에게 이 새로운 해석은 그야말로 거대한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세상이 악이라고 규정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어쩌면 그냥 다르거나 혹은 더 강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죠. 이 생각은 크로모에게 얽매어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던 싱클레어에게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데미안의 영향력은 단순히 이렇게 지적인 충격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싱클레어를 현실의 고통에서 직접 해방시켜주고 그가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새로운 길을 걷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요. 데미안이 크로모와 딱 마주친 후에 싱클레어를 그토록 옥죄던 모든 협박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둘 사이에 대체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소설 속에서 끝까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싱클레어가 마침내 그 지독한 공포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건 그에게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카인의 표식은 싱클레어에게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건 더 이상 죄의 낙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 사회가 정해놓은 운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운명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고독하고 강한 영혼들을 위한 상징이 된 거죠. 싱클레어는 이제 자신과 데미안이야말로 이 카인의 표식을 지닌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크로머에게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예전에 그 빛의 세계로, 어린 시절의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금단의 열매를 맛보고 두 세계의 경계를 넘어선 이상 과거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죠. 싱클레어는 이미 영원히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 떠나는 고독하고도 험난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이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데미안을 통해서 헤르만 헤세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 사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미안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진짜 나를 찾으려면 내 안의 빛과 어둠, 선과 악이라고 불리는 그 모든 측면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회가 정해놓은 안락한 길에서 벗어나서 때로는 고독하고 어려운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는 거죠. 결국 선과 악은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하나의 전체라는 것. 이게 바로 데미안의 핵심 사상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이 소설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마 가장 강력한 문장일 겁니다. 이 문장은 자기 실현의 과정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렬한 은유죠. 여기서 알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동시에 가두는 기존의 세계, 즉 가족, 사회, 관습, 낡은 신념 같은 것들을 의미해요. 진정으로 새로운 나 자신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안락하지만 한정된 세계를 바로 내 자신의 힘으로 파괴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진정한 당신이 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세계를 깨트려야 합니까? 그게 어쩌면 부모님의 기대일 수도 있고 사회의 통념일 수도 있고 혹은 당신 자신 안에 있는 낡은 생각의 틀일 수도 있겠죠. 데미안은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이처럼 치열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고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